이 다시는 뭐 우리가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우리가 초반에 얘기를 했지만은 반복되지 않게 언론, 공영방송답게 만드는 일에 아마 매진하고 하실 것 같은데 이 언론 뭐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하시겠지만은 국회에 들어가셔서 꼭 하고 싶은 일, 언론 말고 언론개혁 말고 어떤 걸 좀 생각하고 계신지요? 뭐 제가 모든 정책 분야를 꿰고 있을 수 없고요. 네. 모든 국회의원이 그럴 겁니다. 자기 전문 분야가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동료 이제 의원 동료라는 표현을 요즘은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동료. 그러니까 다른 정당과도 마찬가지고 네. 같이 논의해서 좋은 정책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는 것. 그게 이제 입법부에서 해야 될 일이겠죠. 네. 어떤 분야를 특정하는 건 좀 너무 앞선 것 같지만 제가 그 외부에서 영입된 분들하고 이러저러한 행사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네. 이분들로부터 많이 배우고 그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의 그런 정책 방향들 그런 것들이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싶다. 이런 연대하고 마음을 싶다. 쭉 유지하는 것. 그게 기본적으로는 중요하겠지만 제가 이제 언론인 출신이고 문제의식의 출발이 거기이기 때문에 네. 언론 문제에서만큼은 우선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크게는 권력으로서의 언론을 시민사회가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 네. 뭐 어떤 강론은 지금 좀 앞선 것 같고요. 그 악의적 오보에 대한 그 징벌적 손배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당연히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다만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고 실효성을 찾아야 된다. 하여튼 그것의 본질은 시민사회가 언론을 통제하는 겁니다. 시민사회가 언론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어야 돼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언론인 이전에 시민인 언론인들, 언론인 이전에 노동자인 언론인들, 이 언론 노동자들의 권익, 이분들이 언론인으로서, 그러니까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을 지금보다 훨씬 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된다. 지금 이 낡아빠진 미디어 제도를 손봐서 이분들에게 부당한 취재, 부당한 보도, 부당한 베끼기, 부당한 업무량 이게 가해지지 않도록 이런 압박이 가해지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네. 그 다음에 하는 비판은 더 아플 거예요. 지금 하루에 10건, 20건 기사를 쓰는데 베끼지 않고 100일 재간이 있습니까? 기자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항변하면 할 말이 사실 어려워요. 할 말을 찾기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제도가 지금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기자들이 자괴감을 느끼면서 베끼게 하고 있어요. 베끼고 싶어서 베끼는 거 아닙니다. 자기 바이라인 달아야 되는데 보면은 뭐 이거는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카이스트 졸업식장에서 졸업생이 그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가 입을 틀어막히고 납작 들려서 쫓겨났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사후에도 한마디 안 하고 대통령실은 정당한 대응이었다고 하고 그 이전에 진보당 강성애 의원 입법부에 국민이 뽑은 사람도 그렇게 하고 학생도 그렇게 하고 거기가 학생들 졸업식장에 자기가 간 거잖아요. 자기가 굳이 간 거잖아요. 사전 선거 운동이라는 비난까지 받아가면서 다 몰랐대요 오는지도. 네. 근데 그 한 목소리 못 드러내는 그게 틀어막고 가잖아요. 이 사안을 뭐 당연히 이제 보도들을 했어요. 네. 근데 이런 보도 흐름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녹색정의당 대변인. 맞아요. 알고 보니 녹색정의당 대변인. 그래서 뭐 어쨌다는 겁니까? 학생은 정치활동하면 안 돼요? 녹색정의당의 대변인 하거나 뭐 진보당의 대변인 하면은 저렇게 막 짐짝처럼 끌고 나가도 되는 겁니까? 근데 그런 기사를 쓰면서 기자들이 얼마나 자괴감을 느낄 것인가. 물론 전혀 문제의식이 없다면 더 혼나야 되죠. 자괴감을 느끼고도 안에서 문제제기 못하고 그걸 썼다면 네. 그분들은 정말 심각하게 내가 기자를 해야 되는가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이후가 굉장히 불행할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만족하기 힘들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왜 이런 보도들이 양산될까? 네. 이걸 막아주는 시스템을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줬냐고요.
보도자료 베끼면 안 된다는 법이 있냐고요. 왜 보도자료를 기사처럼 만들어서 주냐고요. 똑같이 쓰라고 줘놓고 베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아주 세세한 것들 이제는 손댈 필요가 있다. 네. 기사 제목이랑 내용이 달라요. 맞아요. 제목 때문에 욕먹는 기자가 태반입니다. 왜? 사람들이 제목만 보죠. 보기 쉽기 때문에. 예. 이 제목 바꾼 사람 책임자 알려놔야죠. 누가 그랬는지. 그리고 제목과 내용이 다르면 뭔가 페널티가 있어야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들여다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들이고 이거는 언론 노동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시민사회를 보호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아, 공감이 많이 되네요. 저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데, 기대가 됩니다. 저도 말씀 들으면서, 언론 개혁을 포함해서 또 국회에서 여러 가지 입법 활동을 가열차게 선봉해서 하실 걸로 지금 머릿속에 이제 그려지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래도 정치인 노종면,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어색할 수도 있고, 예. 지금 그냥 취재 현장에, 그러니까 현장 딱 아까 그 카이스트 현장도 보셨지만 현장 터지면은 현장에 내가 가야 된다. 아니면 이걸 내가 어떻게 논평하지? 아니 이걸 어떻게 내가 기사 쓰지?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행사장에 가도 나는 여기 내빈 외빈 자리가 아니라 저기 가서 취재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 것 같고. 예. 어떠세요? 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어색하진 않으세요? 아직은 뭐 당연히 어색하고요. 제가 이제 당 대변인도 맡게 됐다고 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논평할까가 아니라 네. 우선 보도된 걸 보면서 나라면 제목을 이렇게 뽑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조금 더 앞서요. 직업병이 또. 네, 뭐 아까 그런 장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녹색정의당 대변인이 나간 게 아닙니다. 카이스트 졸업생이 끌려나간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렇게 대우를 받고 끌려나간 거예요. 맞아요. 국회의원 끌려나갈 때 사실 당연히 비판적으로 보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안은. 근데 물론 상당수가 뭐 악수할 때 잡아 당겼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영상 보니까 아니에요. 악수하고 이미 지나가고 한참 떨어진 상태에서 맞아요. 끌려나갔어요. 그때 제대로 보도 안 하니까 제2의 피해자가 또 나오잖아요. 네. 이번에 또 뭐 알고 보니 녹색정의당 대변인 제3의 제4의 제5의 피해자들 나옵니다. 우리 사회 전체를 저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틀어 막았다. 저는 이 경호 요원이 학생의 이제 입을 이렇게 틀어 막는 그 사진, 그게 너무 상징적이라고 봐요. 이번 정권의 민낯을 드러내는 네, 그런 맞습니다. 모습인 것 예. 같아서.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틀어막은 거예요. 강성애 의원 사안이 터졌을 때까지만 해도 네. 제가 대통령이 현장에서 그러지 말라고 할 법한데. 근데 뭐 현장에서 아차 싶었나? 당황스러워서. 처음이니까. 그러면 사후에라도 예. 인정하고 좀 방지책을 만들겠지. 근데 거기까지 답은 뻔해요. 안 그럴 거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당황스러워서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땐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틀어막는 저 경호 요원 얼굴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꿔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요. 아직은 제가 그걸 못 봤는데 예. 뭐 그거 하면 또 뭐 걸라나요? 참 언론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 제목 하나하나 또 기사 한 줄 한 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느껴보는 그 시대가 됐습니다. 노종면 전 앵커 또 당 대변인으로서 앞으로 활동을 왕성하게 하실 텐데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 저희 뭐 댓글 보면은 많이 응원하는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어떤 질문에도 막히지 않는구나, 답답함이 없다, 이런 평가도 하고 계시고, 노종면 기자님 자주 뵙고 싶어요. 또 국회 입성을 지지 응원합니다, 이런 댓글도 올라오고 있고, 발음도 정확해서 귀에 쏙쏙 들어온다. 이렇게도. 그렇습니다. 근데 노종면 부끄럽네요. 우리 전 앵커가
그래도 여러 댓글이 있었지만 제일 좋아했을 법한 댓글은 아까 처음에 나왔던 잘생겼다 이 댓글이 제일 기억에 남지 않을까. 네, 농담 해봤고요. 지지합니다. 강하게 싸워야 됩니다. 국회 꼭 입성하세요. 잘할 거라고 기도드립니다. 노종면 승리합시다. 화이팅 인천. 여러 가지 응원 댓글이 쭉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응원을 받고 앞으로 정치인 노종면 그 앞길도 많은 응원 속에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거의 1시간 정도 좀 말씀 나눴는데 더 듣고 싶은데 다른 일정이 있으니까 보내드리도록 하고 끝으로 못다한 말씀이시나 아니면은 더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끝으로 좀 해주십시오. 주신 이제 질문지 중에 하나 질문 안 한 게 예. 있는데 그거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건 이제 다른 데서 짚어주지 않고 있어서 기회가 됐다 말씀드려야겠다 싶었던 게 네. KBS 뭐 감사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보도 건이 두 건이 있습니다. 하나가 한동훈 건, 하나가 오세훈 건. 네. 왜 이 사안을 굳이 특별 감사까지 해서 뭐 이렇게 또 들쑤셔 놓을까? 그게 질문이었어요. 사전 질문지에. 맞습니다. 왜 그럴까? 네. 저는 미래 권력에 대한 충성 서약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윤석열 정권의 아바타 노릇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 박민 사장이지만 이분이 앞가림을 하려고 한다. 그게 이 사안에 응축돼 있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뭐 여권에서 차기로 보이는 사람은 이 두 사람 이외에 있나요? 예. 그렇네요. 이게 딱 들어가 있네요, 진짜. 한동훈 이 검언유착 보도, 예. 의혹 보도, 오세훈 시장 생태강 의혹 보도 특별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차기 권력에 대한 충성 이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이것도 뭐 KBS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 나오고 있고 국민들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또 다음 시간에 노종면 전 앵커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고 자, 그래도 끝 인사 해주세요. 예, 예. 가시기 전에. 예, 여러 응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응원에 도취되지 않고 단단하게 의정 활동하는 정치인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반드시 입성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